자, 우리가 2020년 3회 산업 기사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요.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복도 유현업의 문제. 복도 유현업의 문제는 요 표를 외우셔야 되는데 요 1.8, 1.8, 1.8을 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에 관한 거는 1.8인데 중복도일 때 2.4고 나머지는 여기가 편복도일 때는 1.2인데 여기에 공동주택 오피스텔 1.8이고 의료시설 1.8이 나오는 거예요. 기타가 1.5고.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나오면 요 칸에 해당되는 거니까 안 봐도 양쪽이 있다. 양쪽이 있다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1.8이 답이 되는 거예요. 모르면 거의 다 1.8이 답이 돼요. 답은 3번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82번의 문제를 보니까 다음 중 건폐율에 대한 문제가 나와서 건폐율. 건폐율에 대한 기준을 보면요. 우리가 맨 처음에 주거지역.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 1종, 2종, 일반 주거지역 1종, 2종, 3종,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공업지역.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일반 준. 녹지지역. 녹지지역은 보존녹지, 자연녹지, 생산녹지. 그 다음에 이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어요. 이랬을 때 우리가 여기는 5, 6, 7. 그러니까 여기 5, 6, 7 이렇게 오라 그랬어요. 50, 60. 요 3종만 50이 돼요. 50이 돼. 7, 8, 8, 9. 전체가 7, 2.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만 40이 되고 나머지 전부 다 뭐다? 20이에요. 그래서 5, 6, 7, 7, 8, 9가 7이 4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준주거지역을 가보니까 준주거지역 70이에요. 틀렸네. 중심상업지역 근유일 중 7, 8, 8, 9. 3종 일반주거지역 3종만 50이라 그랬어요. 일종 전용주거, 일종은 다 50이 됩니다. 그래서 5, 6, 7, 7, 8, 8, 9, 7, 2, 4이다. 그래서 전쟁을 한다, 일본과 중국이. 근유일 중 가까워졌다, 일본과 중국이. 전쟁을 한다, 또 일본과 중국이. 두고 보자, 누가 사는지. 그리고 이거는 전체가 도시지역이에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래서 이걸 암기하셔야 됩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83번의 문제를 가서 보니까요. 이거는 채광창을 얘기했네. 채광창. 그러면 하나의 건축물이 이렇게 있어요. 건축물이 있을 때 여기에 창을 둬야 됩니다. 창을 둬야 되는데 환기는 요 바닥 면적에 10분의 1 이상을 둬야 되고요. 죄송합니다. 이제 채광이 10분의 1 이상을 둬야 되고, 채광이, 머릿속에 채광이 있어가지고, 채광이 10분의 1인데, 환기는 요 문을 닫아야 돼요. 닫을 때는 반쪽이잖아요. 그래서 환기는, 요건 20분의 1이거든요. 문제를 풀 때 채광이냐 환기냐를 찾아야 돼. 채광은 10분의 1이거든요. 10분의 1이니까 400의 10분의 1은 뭐다? 40이 나오죠. 금방. 만약에 이게 채광이라 환기다. 그럼 20분의 1이니까 20이 나오게 돼 있죠. 그리고 채광은 문이 접힌다. 그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84번에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는데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이렇게 외우는 거죠. 내화 구조가 나오게 되면은 맨 처음에 200, 예외적으로 300, 그 다음에 400, 500, 2000, 모든 것. 모든 것은 이게 3층 이상의 건축물이거나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은 무조건 내화 구조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스마일이에요. 스마일은 전시장과 동식물을 제외한 문화및 집회시설. 전시장과 동식물을 제외한 문화및 집회시설. 그 다음에 어떤 주점에 관한 그런 용도.
그 다음에 장례시설, 종교시설 해서 주로 제정신이 아닌 거라 그랬죠. 이것이 규모가 작으면 우리가 요 규모를 조그마하면 이종문생이 요 규모가 안 되는 게 요 이종문생. 요거는 주로 정적인 공간. 이거는 주로 동적인 공간. 이게 공장이에요. 공장이 1000이 아니라 2000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 500에 관한 문제를 낸 거예요. 500인 경우에. 그러면 이제 속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전시장은 배점 이건 200이잖아요. 전시장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판매 업무, 이건 사무소 같으네요. 사무소, 맞네, 사무소. 사무소인데 이거 맞히기 굉장히 어렵네요. 이거는 전체를 진짜 암기해야지 맞히게끔 나왔네요. 판매 같은 경우는 500이거든요. 동적인 공간. 수령 같은 건 400이거든요. 그러니까 500인 경우에, 수련도 500입니다. 수련도 500. 수련도 500에 속해요. 500 안에 보면 수련도 있습니다. 체육관, 강당, 수련시설, 운동, 동적인 거예요. 동적인 거. 판매, 운수, 동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체육관, 동적인 거예요. 방송국, 묘지, 다 이런 게 들어가는데, 여기는 사무소가 들어가지 않아요. 답은 3번이 되겠죠. 맞히기 굉장히 어렵다. 이거는 그냥 암기를 해야지 맞출 수 있다. 좀 이런 문제 맞히기 어렵습니다. 자, 근데 85번에 문제를 가서 보니까 건축 계획서에 표시할 사항이 나왔는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는 허가 신청서를 알아야 돼요. 허가할 때 들어가는 허가 신청서 내용 안에는 맨 처음에 건축 계획서 이거 외우셔야 돼요. 건축 계획서, 그 다음에 배치도, 평면도, 인면도, 그리고 단면도, 구조도, 그리고 중요한 게 구조 계산서, 그리고 시방서, 그다음에 실내 마감도, 소방 설비도, 그다음에 토지, 굴착 및 옹벽도 해서 요게 건축 계획 허가 신청서에 들어가는 서류고 여기에 건축 계획서에 들어가는 내용을 물어봤어요. 지금 문제는. 근데 이 문제 안에 보니까 딱 보다시피 대제안의 공지라든가 조경계획 답은 뭐 2번밖에 안 나오는데 2번이 왜 안 나오는 배치도거든요. 배치도를 보면 이렇게 배치를 하면은 여기에 건축물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 표시되는 게 대제안의 공지를 띄었다는 게 표시가 돼요. 얼마씩 띄었다? 그리고 여기에 조경은 어느 부분에 들어가고 어느 부분에 가설 건축물이 들어가고 현재 공사용 어느 부분에 배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게 배치도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치도에 공개 공지나 조경 계획은 배치도에 표시될 사항이 아닌 거죠, 이거는. 다만 요 건축 여기 그러니까 요거는 배치도에 들어가는 거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건축 계획서에는 이렇게 이것도 적는 거죠. 건축 계획서 양식에 보면 뭐 이 빌딩의 이름이라든가 주차장 대수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연면적, 전체 연면 이런 게 다 들어가요. 이런 게 건축 계획서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요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적은 이유는 허가 신청서 자체를 외우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안에 건축계획서하고 배치도는 약간 차이가 있다. 이 정도는 알면 될 것 같습니다. 86번에 다음은 직통계단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직통계단. 직통계단에 대한 설명인데 초고층 건축물에서 피난안전구역을 만드네요. 피난안전구역은 자 이건 이거네요. 이거는 피난안전구역에 대한 문제입니다. 불이 났을 때 불을 끄기 위한 어떤 중대본부가 들어가기 위한 것을 얘기해요. 이거는 초고층 건축물. 이거는 준초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인 거. 준초고층은 이제 그것이 아닌 나머지 전체적으로는 고층 건축물이죠. 고층은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이니까 초고층이 아닌 거, 고층에서 초고층이 아닌 걸 뺀 게 준초고층이에요. 요거는
여기에 피난안전구역은 30계층마다 하나씩 해줘야 돼요. 30계층마다. 준초고층은 딱 2분의 1 지점에서 상 5계층, 하 5계층 사이에 한 군데 만들면 돼요. 그럼 지금 이거는 초고층을 물어봤으니까 30계층마다 하나씩 하면 된다. 답은 2번이 되네. 86번에 2번. 87번의 문제를 보니까 다음은 건축물의 대지 분할 제한에 관한 문제가 나왔어요. 대지 분할 제한. 이건 뭐냐? 이거는 이거예요. 하나의 땅이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건물을 졌어요. 근데 땅이 남으니까 어떤 사람이 나 이거 땅을 잘라서 요만큼 따로 쓸게 라는 얘기예요. 요만큼 따로 쓸게. 근데 문제가 생겼죠. 왜 문제가 생겼냐? 이쪽에 도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갈 수 없잖아요. 도로를 뚫어줘야지. 그러니까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성에 맞아야 돼요. 그 기준에. 그 다음에 요게 없더라도 건폐율의 기준에 맞아야 되고, 요게 없더라도 용적률의 기준에 맞아야 되고, 이게 없더라도 높이 기준에 맞아야 되고, 요게 없더라도 우리가 대지 안에 공지의 기준을 맞아야 돼. 대지에 뜨는 공지. 대지 안의 공지. 그걸 맞춰서 이게 없더라도 요만큼을 가지고도 딱 맞아야 돼요. 그런데 요 남는 땅의 크기의 제한이 있어요. 이것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기타 지역이 나와서 60, 150, 260이 돼가지고 요 규정이 안 되는 건 자를 수가 없어. 그 대지 최소에 걸려요. 그래서 주거가 60, 상업이 150, 공업이 150, 녹지가 200. 기타가 60이니까 주거가 60. 답이 1번이네. 60, 150, 150, 260.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답은 1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88번에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게 나와서 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원래가 16층 이상이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인데 여기서는 16층 미만이고 5,000제곱미터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별도로 정해져 있죠. 종교와 운수에 관한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때는 종합병원과 관광숙박시설, 엄수기가 아니라 뭐다? 병수기. 그리고 여기에 문화 및 시설은 전시장과 식물원에 관련된 시설은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5천 일대를 문제를 낸 거니까 종교, 판매, 병원, 일반이 아니라 관광숙박시설, 종합병원과 관광숙박시설이 나와야 되니까 답은 4번에 틀렸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89번에 목조 건축물일 때 방화구조로 하고 지붕은 불연재료로 해야 되는 대규모 목조 건축물의 규모는, 이거는 방화구조 목조 건축물을 이렇게 지었어요. 목조 건축물은 불이 나면 홀로당 탑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벽을 나눴어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옆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 옆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서 사방 50cm 이상 튀어나오게 하는 게 방화벽이에요. 방화벽은 10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벽을 쳐줘야 돼. 1000제곱미터. 그래서 요거는 1000제곱미터의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리고 목조 건축물은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옆에 있는 건물을 지었을 때 여기에 건물이 있고 여기에 건물이 있다. 이랬을 때는 여기서 불이 나게 되면 불이 이렇게 확산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래층에서 1층일 때는 3m 이상이고 2층일 때는 5m 이상의 거리를 띄게 돼 있고, 만약 그 안에가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불이 안 나는 불연재료나 방화구조로 해줘야 돼요. 이런 규정이 다 있어요. 근데 이 규정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목구조 건물일 때 우리가 적용하는 거예요. 이거 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잘은 안 나옵니다. 90번의 문제. 다음 중 거실의 반자 높이는 하고 나왔어요. 반자의 높이가 다를 때는, 우리가 층수가 다를 때는 많은 층을 따지면 높이가 다를 때는 가중 평균을 높이로 하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거의 가중 평균은
요렇게 나누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요렇게 나눠볼게요. 나눠보면은 요 사각형에 대해 3, 4, 12, 여기가 12가 나왔고, 요 부분 어떻게 하냐면 요 부분은 사다리꼴이잖아요. 그러면 뭐 이건 쉬운 거지만 여기 요거 길이와 요거 길이의 가중평균 길이를 나타내면 되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요 아랫변에다가 윗변을 더해서 아랫변이 4, 윗변이 3을 더해서 나누기 2로 하게 되면은 요 가중평균 높이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거 곱하기 높이가 7이고 플러스 요 3 곱하기 4가 나왔죠. 요게 뭐냐? 요 전체가 우리가 면적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가중평균 길이에다가 높이니까 요게 면적, 요 부분의 면적, 요 사다리꼴의 부분의 면적이 이거고, 요거는 이제 사각형의 부분의 면적인데 계산기 누를 때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쪽은 곱하기를 먼저 하고 더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전체를 나눠주는 게 밑변의 길이를 나누면 10m를 나누면 전체 가중평균 높이가 나오죠. 면적을 밑변으로 나누니까 높이가 나오게 되죠. 이거 계산하게 되면은 이게 3.65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면적을 밑변으로 나누면 높이가 나오는데 이 면적을 구할 때 얘도 가중평균을 해서 같은 길이를 잡아서 해줬다. 이렇게 해서 아니면 또 이렇게 하기 싫으면 네모를 구해서 이걸 빼면 돼요. 또 전체 네모를 구해서 이걸 빼도 돼요. 면적을 구해서 밑변으로 나누면 돼요. 답은 3.65가 나왔으니까 답은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91번에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개별 난방이 나왔네요. 자, 요렇게 그려보겠어요. 거실이고 이게 보일러실입니다. 거실과 보일러실은 나눠야 되고 이 부분은 내화 구조로 해야 되고 불연재료로 써야 돼. 항상 공식이 내화 구조 불연재료. 여기에 문을 두는데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이게 갑종 방화문을 두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보일러를 두겠죠. 보일러실이니까 얘는 이렇게 공동 연도를 개별로 넣었으면 공동 연도를 써야 돼요. 그리고 요 위쪽에 갑자기 연기가 많이 날 걸 대비해서 0.5 제곱미터에 우리가 그 환기구를 둬야 되고요. 위아래 쪽에 구멍을 좀 뚫어놔야 되는데 이건 들어오는 공기, 내가는 공기인데 파이가 10cm 이상을 둬야 되고요. 기름 저장소는 보일러실 다른 데다가 둬야 되고 우리가 가스에 관한 거는 가스 법령을 따로 적용하게 돼 있다.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다 외우셔야 됩니다. 맨 처음에 가서 보니까 첫 번째 문항에 공동연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방화구역으로 구역할 것 나왔고 보일러실 윗부분은 1제곱미터가 아니라 0.5제곱미터. 1제곱미터는 이제 계단실에 피난계단이나 특별 피난계단 할 때 여기에 망입유리가 1제곱미터고 여기는 0.5제곱미터가 돼요. 그리고 기름 저장소를 다른 데다가 설치할 것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다 틀렸네. 다른 거 설치하고 이거 틀렸고 난방구역을 방화구역으로 내화구조로 나눠야 돼. 방화구역의 내화구조고 공동연도 91번의 답은 1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화구조 불연재료인데 살짝 속였네 나를요. 방화구역 우리를. 그러니까 여기 나온 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딱 보니까 두 개가 틀렸으면 내가 틀린 걸 고르는 게 아니라 옳은 걸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됩니다. 91번의 답은 1번.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92번에 광장이나 공원이나 녹지나 유원지가 속하는 기반시설은 뭐냐. 자,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하면 산이나 강이 이렇게 있어요. 도시에는요. 여기에 기반시설에서 교통시설이라고 있어요. 교통시설. 그리고 들어오면 좋은 거, 수도, 가스 이런 거는 우리가 유통공급시설. 내보내면 좋은 거, 폐차장, 하수구 이런 거는 환경기초시설. 그리고 어떤 공원 같은 공간시설, 문화체육시설, 그 다음에 하천이나 유수지, 저수지 이런 식으로 범람의 우려가 있는 게 방제시설, 사망에 관한 거, 뭐 우리가 사망에 관련된 무덤 같은 관련된 시설이 뭐다? 보건위생시설이에요. 딱 보나마나 여기서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처럼 유수지예요. 이 방제시설은 유수지,
뭐 저수지 이런 거지 범내 무료가 있는 거니까 유원지가 아니죠. 쉴 수 있는 이 공간은 공간시설이 되는 거죠. 답은 뭐 92번에 2번이 됩니다. 그다음 93번에 공동주택. 우리는 주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있어요. 공동주택은 각각 세대가 다른 거예요. 세대가 소유권을 가지고 같이 쓰는 거예요. 이거는 단독적으로 전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그 나중에 세를 주는 거예요. 공동주택은 아파트가 있고 연립주택이 있고 다세대가 있고 기숙사가 있어요. 단독주택은 단독이 있고 다중주택이 있고 다가구가 있고 공간이 있어요. 공간. 이 중에서 우리가 주택법에서 주택으로 분류할 때는 기숙사와 공간은 공동과 단독이 아니에요. 주택법에서는. 그렇지만 건축법에서는 이게 포함이 돼요. 건축법에서는 건축법 배우는 거니까. 여기서 그 공동주택에 속하는 게 뭐냐 그러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찾아야 되니까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이거네요. 답은 4번. 아파트는 5계층 이상 주택으로 쓰이는 게 얘는 4계층 이하 둘 다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연립 660제곱미터까지 이하까지가 막 다세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이 된다. 94번에 방송통신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 건축물이 나와서 방송 설비, 공동 설비. 이거는 공동주택일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가구는 안 돼. 다가구는 각각 들어와야 돼.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업무와 숙박. 그러니까 이게 모텔 같은 경우, 사무소 같은 경우, 업무와 숙박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동주택 되고 업무와 숙박은 되니까 판매는 각각 들어와야 돼. 망이 각각 들어와야 된다. 답은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95번에 가서 보니까 택지개발 사업 같은 게 있네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친환경적인 자동차를 위한 주차구역을 합한 주차구역이 노외 주차장 총 대수에 이거요. 경영 주차장하고 친환경 자동차라는 주차구역을 노외 주차장 총 대수의 몇 프로 이상이 되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거는 그냥 애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안 되게 되면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통영향 평가를 안 받고 그냥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러려면 최소 10% 하면 돼. 총 대수의 10%. 총 대수 10%가 안 되게 하려면 심의를 받아야 돼.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면 편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택지 개발을 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95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96번에 가서 보니까 배연 설비가 나왔네요. 배연 설비는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방화 구획이 돼 있어요. 그럼 구획별로 여기다가 배연 설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환기 설비가 되어 있는데 전체 환기 설비가 20분의 1 이상 이렇게 뚫려 있다고 치면은 우리가 이제 이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건 이거는 1제곱미터 이상은 최소 해야 돼요. 하면서 100분의 1, 바닥 면적의 100분의 1은 뚫려야 된다 이겁니다. 요 높이가 만약에 3m 이상이다고 치면은 불이 돌아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0.9m 이내에서 요거를 만들게 돼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배연구가 예비전원에 의해서 열 수 있어야 되고 감지장치 열려 있어야 되고 이건 뭐 1제곱미터 이건 뭐 그 다음에 나머지 1개소 이상씩 방화 구획별로 1개소 이상씩 두는 거고 최소 1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되는데 그리고 바닥 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 그리고 바닥 1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면서 바닥 면적이 100분의 1 이상을 해야 된다. 배연구 위에서부터 0.9m 이내에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요 3m가 넘어가면 바닥으로부터 2.1m 이상 높이에다가 설치하게 돼 있다. 바닥으로부터 2.1m 높이에 설치하게 돼 있다. 요거까지 알면 다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97번에 가서 보니까 도로에 접하는 거가 나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떠한 건축물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럴 때는 최소한도 도로 쪽으로 2m를 접해야 돼. 근데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 공장일 때는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6m 도로폭에 4m를 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6m 도로폭에 4m 접하라. 여기서 우리가 출입에 지장이 없을 때 한해서는 광장, 공원 같은 것 이건 예외로 하고 농막도 예외예요. 요 문제는 최소 2m 이상을 접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2m 이상을 접해야 된다. 답은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98번에 가서 보니까 요 문제는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을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 번 문제가 아주 잘 나오는 건데 내가 어떤 건축물을 짓는데 내가 건축물을 때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건물의 규모가 크면은 내가 주민들이 가다가 쉴 수 있는 공간을 긴 의자나 파고라나 녹지 공간 같은 거를 만들어서 주민에게 제공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보너스를 받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냐? 주거지역과 사람이 많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인데 주거는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은 근린, 유통, 일반 중심. 공업은 전용과 일반과 준. 이 중에서 주거지역에 사람이 없는 전용은 빠져요. 공업도 빠져. 특히 일반도 빠져요.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쫙 보니까 다음 좀 속하지 않는 거니까 준주거 되고 준공업 되고 전용주거는 안 되죠. 전용주거는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일반주거는 되고 준주거도 되고. 답은 3번이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99번에 문제를 가서 보니까 우리가 모퉁이에 대한 문제가 나왔죠. 밑에 있는 도표를 다 외워도 되지만 제가 맨날 설명을 여러 번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요 각도가 90도 이상이 90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90도 미만일 때가 있고 90도 이상일 때가 있는데 양쪽 도로가 6m 이상 두 도로가 6m가 하나가 아닌 거, 둘 다 안 되는 거 이렇게 나눴죠. 요거를 4-3이라 그랬고 3-2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가 A 도로가 6m 이상, B 도로가 6m 이상이면 90도 이상일 때 끝에서부터 3m 후퇴해서 이걸 도로로 들어가요. 근데 두 도로 중에 하나라도 6m가 아니면 우리는 2m씩 후퇴해서 도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만, 빼쭉한 거. 양쪽 도로가 6m 이상이면 4m씩 후퇴, 두 도로 중에 하나가 6m가 안 되면 3m씩 후퇴, 둘 다 안 될 때는 2m씩 후퇴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딱 보니까 90도야. 4m, 4m야. 즉, 다시 말해서 90도는 여긴데, 둘 다 6m일 때는 3m씩 후퇴하지만 둘 중에 하나라도 6m가 아니면 2m씩 후퇴하니까 2m씩 후퇴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답은 1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0번에 가서 보니까 부서주차장 설치에 숙박시설이 나왔네요. 숙박시설은 너무 지겹도록 이거는 주차장을 많이 봤는데 요거는 뭐냐 하면은 100, 150, 200, 300, 350, 400 그래가지고 요 이하는 잘 안 나온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게 근근히 숙박, 근린 일정 근리 숙박. 숙박은 그냥 답이 200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위락. 나머지는 문화 판매, 업무 뭐 이렇게 나머지가 쭉 들어가 있는 것 좀 사람들이 많은 것들. 그래서 우리 근근히 숙박 200에 나오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2020년 3회 우리가 산업 기사 문제를 풀었습니다. 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